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선생님, 수학 선행이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인가요? 도움 많이 되죠. 수학 커리큘럼이 복잡해지는 시간이 중학교부터예요. 중학교가 5학년인 학교도 있고 6학년인 학교도 있죠. 6학년부터 시작한 학교들도 있죠. 이 중학교에 있는 수학 과정들이 너무 여러 가지의 트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 선행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름길과 같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수학 선행을 시작하는 시간을 선행이라는 표현보다 아이들이 공부라는 부분들을 시작할 때 하나는 읽기, 그래서 리딩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배워나가는 게 초등학교 때 아주 1학년, 2학년부터 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을 지내가는 모습들을 보면 학교에서 주는 과제나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아이들은 점점 커지고 볼 수 있는 건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학교가 한 페이지짜리 그런 일들을 주면 우린 참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터 아이들한테 그 학교가 끝난 그 방과 후에 어떤 학습 과정들을 자꾸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뭐 쿠먼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쿠먼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밌게 학습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의미보다 이제 학습 활동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천천히 진도를 나갈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점점 진도를 쭉쭉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선행이 되는 건데 얼마큼 이 쭉 진도 나가는 거를 제대로 차근차근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선행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같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수학 선행으로 수학이 쭉 높은 레벨까지 갈 수 있게 되는가, 아니면 수학 선행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분수를 배우는 시간부터예요. 그 분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이 5학년인데 아이들이 이 분수를 초등학교 더 5학년보다 훨씬 이전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5학년에 알지브라 수준까지 이미 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분수라는 과정을 잘 이해해서 수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배워서 거기까지 간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런 경험치로 찾아가지고 애들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에 그 아이들이 5학년에 똑같이 알제브라를 배우는 같은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학습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무능력. 네, 이거는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 무능력 혹은 무실력이에요. 이거는 아직은 실력은 없는데 관심은 있는 그런 단계죠. 이제 그 다음이 의식적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신경을 써야지만 실력이 나오는 그런 단계가 이제 3단계. 그리고 4번째 단계가 되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실력이 나오는 무의식적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행이 되면 사실 이 4단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에 알제브라를 배우는데 알제브라에 필요한 모든 이퀘이션하고 이런 실력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5학년에 알제브라를 한다면 이 학생은 수학 선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학으로 가지고 있는 파트가 너무너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돼서 아마 2단계하고 3단계에 멈춰 있을 거예요. 2단계나 3단계. 그러니까 어떤 때 관심을 쓰면 실력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관심도 없고 이런 단계가 되면서 진도는 꾸준히 나간 거죠.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해서 진도는 꾸준히 나가면 이 학생들은 뭐는 아는 것 같은데 맨날 틀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돼요. 시험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시험 보려고 그러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가 충분하지 않은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면 이제 수학 선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손해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학 선행을 신경을 써서
잘 된 경우든지 잘못된 경우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끌어오셨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다 스템 마그넷 스쿨이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저한테 오게 돼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모의고사 딱 주면 모의 시험은 딱 봐야죠. 얼마큼 아는지를 알아야지 준비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4단계까지 공부가 돼서 선행이 된 학생들은 정말 잘해요. 그 학생들은 스템 마그넷 스쿨 가서 정말 잘 배울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 있는 학생들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야 하는 시간이 되죠. 안 해야 하느냐.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럼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겠는가. 이제 그러면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전부터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학습했던 방법들을 고쳐서 각각의 학습 방법들이 전부 다 4단계가 될 수 있도록 끌어줘야 이 학생들이 스템 마그넷 스쿨 가서 잘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희들 같이 이게 프랩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운영할 땐 충분히 선행하는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관심이 많이 있는 학생들이 4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신경 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저 최근 사례가 하나 있어요. 스템 마그넷 스쿨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이제 보내시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생들 중에 여러 학생들이 그래도 참 찬찬히 그렇게 여러 과정들을 잘 따라오는데 그룹 프로그램들을 할 적에 언제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죠. 근데 이 학생 너무 저희들이 교과 과정 중심으로 하는 애니지먼트 콜 속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제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점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것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 선생으로 이제 한 번씩은 의심을 하죠. 이 학생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한 번씩은 짚어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그 4단계까지 가 있을까?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시켜야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기 학년보다 한 2개 학년 정도 앞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학년을 시작하는데 얘를 알제브라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좀 시켜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템 마그넷 스쿨 나중에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에게도 또 그런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기에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생각했던 계획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학생한테는 내가 경시 문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수에 대한 부분들 다 되어 있다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분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프리알제브라를 이 학생이 이렇게 잘 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한번 던져봐야겠다. 그래서 경시 문제 반에다가 이 학생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입대까지 경험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경시 문제 반에서는 자기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풀어내질 못하고 경시 문제 반에서 요구하는 보통 교과과정 문제에서 아이한테 요구하는 실력의 말하자면 그런 깊이가 한 어느 단계면 경시 문제 반에서는 그거보다 한 두어 단계가 더 높아야지 되는 그런 문제 프로블럼 솔빙 스킬들에 대해서 아이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막히니까 틀리기 싫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프리알제브라 실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틀리기 싫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보다 부족한 거 싫고 그리고 그런 타스크를 넘어서 가져가는 거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 4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결국 제가 1대1로 뺐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거든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스트러글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바꿨죠. 1대1로 바꿔서 그 교과 과정 그대로 아이하고 이제 말하자면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 표정 달라졌어요.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행에 대해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선행을 하려면 연필을 써야 돼요. 네, 연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필 열심히 깎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읽어야 합니다. 문제를 눈으로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언더라인 하면서 식을 써내서 그 식에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가도 안 되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자신감으로 채워진 정답을 만들 수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수학 선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배워서 수학을 통해서 사는 이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셈을 재라는 게 수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